결혼 5년 차 두 아이 아빠인 강 씨는 최근 둘째가 태어나면서 지평수를 늘려 이사를 했습니다. 그런데 빈 방을 바라보던 아내가 갑자기 처형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. 우리 언니가 이혼해서 갈 데가 없으니까 조카랑 같이 이 집에 들이면 안 되겠냐 물었다는 건데요. 하지만 그렇게 되면 옷 입는 것부터 씻는 것까지 불편한 건 물론이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처형의 딸까지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는 강 씨. 나에겐 남이나 다름없는 처형을 집에 들일 수는 없다. 거절을 했더니 아내는 서운하다면서 며칠째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. 객식구를 드리겠다는 아내, 어떻게 해야 말릴 수 있을까요? 자, 오늘 이 사연은 실제 사연 저희가 이제 당사자 특정 등을 이유로 각색했다는 점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. 자,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언니, 그러니까 제 남편 입장에서는 처형이겠죠. 처형이 집에 들어와서 아이까지 데려와서 살겠다. 이거를 제안하는 아내. 저는 반대입니다.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. 강 씨도 좀 힘들다고 합니다. 사연자인 강 씨는 40대 초반이고요. 현재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. 아내랑은 결혼 5년 차인데 결혼할 때 강 씨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대출 없이 집을 얻었는데요. 그렇다고 해서 부부가 굉장히 여유가 넘치는 건 아닙니다. 맞벌이지만 두 사람 소득이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빠듯하게 좀 살았다고 합니다. 하지만 두 사람 사이만큼은 굉장히 돈독했습니다. 두 아이 잘 키우면서 별 문제도 없이 잘 지냈는데 딱 하나 힘든 게 있었다. 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처가 식구들이었다고 합니다. 이미 결론 나왔어요, 채팅창은. 더 이상 방송할 것도 없습니다. 근데 일단은 지금 그 사연 전 과정부터 좀 힘들어요. 지금 이 처가 식구들이 장인어른, 장모님 그리고 처형 한 명 이렇게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처형이 이제 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었고 초등학교 입학한 딸 한 명입니다. 근데 또 근처에 살아요, 다. 아하, 이런.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이 강 씨가 이제 업무량이 좀 많아서 좀 늦게 퇴근을 했습니다. 근데 딱 문을 여는데 집이 막 왁자지껄 난리가 난 거예요. 안 돼. 그게 뭐지? 급하게 딱 들어가니까 저기 딱 사파에 나오는 것처럼 술판이 벌어졌습니다. 그 사람들 누군데요? 지금 처가 식구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. 장인어른, 장모님, 그다음에 처형, 그리고 아까 한 명 뛰어다니고 있었죠. 아이. 그러니까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들이닥친 날도 굉장히 많았고 또 집이 멀지도 않은데 저렇게 한번 난장판이 벌어지면 집에 돌아가시면 되잖아요. 한 번은 며칠씩 머물렀다고 합니다. 특히 처형은 이제 문제가 얼마 전에 남편하고 이혼을 했는데 그 뒤로부터는 장인어른 장모님이 오지 않아도 저렇게 처조카를 데리고 이 집에 자주 들렀다고 합니다. 최소한 저 음식은 좀 같이 먹어야 돼. 올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맛이라도 있어야지 저걸. 네, 지금 아닌 것 충분히 같은데? 좀 화가 나실 만한 상황입니다. 왜냐하면은 이 강 씨 입장에서는 이제 들어가면서부터 힘들죠. 왜냐하면 일 열심히 하고 들어오면 좀 집에서 쉬고 싶잖아요. 근데 주말에도 오고 공휴일에도 오고 평일에도 오고 또 뭐 장인 장모님 안 오실 땐 처형이라도 와 있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쉴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런데다가 여기 강 씨네 아기가 둘째가 지금 돌밖에 지나질 않았대요. 그러니까 너무 어리니까 계속해서 뭐 어르신들이 와도 지금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이 장모님께서는 강서방 쉬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쉴 수가 없는 거죠. 아기는 어리지. 계속해서 뭐 장인어른 술 드시면 거기 술 좀 상대도 해드려야 되고 아이고야. 그러다가 이제 또 뻗으시면 이부자리 깔아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 아내는 남편한테 미안해하거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남편한테 좀 눈치를 주는 이렇게 뭔가 좀 쉬려고 하면 당신이 좀 챙겨드려라 이런 식으로 눈치를 주는 그렇게 일수였다고 합니다. 박 변호사님 이해 네. 감당이 되십니까? 박 변호사님이라면? 안 되죠. 저도 뭐 처형도 있긴 한데 안 되는 계세요? 안 되는 얘기인데 자 둘째 이제 태어나고 이제 문제가 좀 생겼어요. 원래 집이 한 30평대인데 40평대로 이사를 가면서 문제가 좀 됩니다. 집안 정리를 좀 하면서 집이 이제 40평대 훨씬 크지요. 큰 집이 되니까 방도 4개고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언니도 왔으면 좋겠다. 집도 넓고 거실도 넓으니까 우리 언니 얼마 전에 이혼해서 갈 데도 없는데 이 방에 좀 살면 얼마나 좋겠노라고 얘기를 했어요. 대구 분이신 아니에요. 거죠? 죄송합니다. 얼마나 좋을까? 이렇게 살면 안 될까?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때만 해도 남편 입장에서는 농담처럼 들렸죠. 왜냐하면 뭐 맨날 안 살아도 같이 오기도 하고 대수롭게 계속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계속 반복해서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. 약간 가스라이팅 분위기인데요? 예, 무섭습니다. 이거는 아니죠. 네,
네, 그런데 이 처형이 또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딸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딸이 자폐를 가지고 있는데 이 처형이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이랑 다툼도 잦았던 데다가 이렇게 자폐 가진 아이를 5포트에서 키우기에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결국 잦은 마찰 때문에 이혼을 결정을 했는데 결혼 뒤에 이 처형은 쭉 전업주부로만 지내왔기 때문에 지금도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강 씨 입장에서는 생활 자체가 불편한 건 물론이고 아유, 그럼. 강 씨도 두 아이가 있잖아요. 그 두 아이 건사하기도 힘든 입장인데 자폐를 가진 처조카까지 함께 케어하기도 쉽지가 않다는 입장입니다. 무엇보다도 처형이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되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생활비까지 강 씨 부부가 다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. 아니, 생활비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, 그럼? 전업주부니까 그렇겠죠. 아, 돈을 버는 게 없으면. 야, 소장님, 근데 이제 저희 사건반장 PD 중에도 그러니까 처제하고 같이 사는 친구가 있어요. 네. 근데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여튼 특히 샤워할 때 네.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. 아이, 그럼요. 그 아내의 입장에서는 친언니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사실 아내의 언니일 뿐이지 어떻게 보면 남인데. 남입니다. 네, 게다가 이제 남녀 이제 성별도 다른 상태에서 같이 샤워도 해야 되고 이런 거 사실 너무 불편하고 남편은 집에 와서 좀 쉬고 싶고요. 그리고 여기도 지금 너무 어린아이가 둘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못하고 좀 상식적이지 못하다 그 마음 자체는 측음지심도 일어나고 언니를 생각하는 예쁜 마음이시겠지만은 샤워하네, 사실 지금. 네 현실적으로 이거 가정에 분란이 일어납니다.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처형의 아이가 자폐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 이제 이 자폐가 있을 경우에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데 엄마나 아빠로서는 마땅히 그 자폐인 아이를 가장 잘 돌보고 교육도 시켜야 되지만 사실은 이모까지도 그걸 커버해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이모부가 보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되거든요.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좀 현실적이지 못하다라는 그런 걸 우기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여기서 궁금한 거. 네, 여동생 집이 아니라 그렇죠. 자기 엄마 아빠 그 친정 가면 되잖아, 친정. 맞아요. 지금 어. 강 씨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분 참 착하신 것 같아요. 누가요? 지금 이 제보자 강 씨. 너무 또 이게 무조건 안 돼 이러기도 좀 힘드니까 대안을 제시하면서 저 장인어른 장모님 댁 가서 좀 지내면 되지 않을까 이러니까 아내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. 아니 좀 우리 언니가 이혼할 때 우리 집에서 얼마나 반대가 심했는데 그래서 거의 그 뒤로 대면 서로 만나지도 않는데 그 집에서 언니가 살면 그게 되겠냐? 아, 그건 자기들 사정이지. 그렇죠.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. 어. 그러니까 그리고 또 지금 그렇죠. 처형이 나가서 일도 한다고 자기는 이제 앞으로 일할 생각도 갖고 있다 그러면 그럼 아이가 혼자 집에 있으니까 그럼 이 아이를 잠깐 시설에 좀 그때는 그 시간에는 맡기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하니까 아니 그럼 당신 애 같으면 지금 우리 시설에 맡기겠어? 이게 불같이 화를 냈다는 겁니다 아내가. 아, 내가 아닌데. 근데 또 이 처형도 이 지금 강 씨 눈치를 보면서 적절히 오지는 못하지만 어떻게든 이 집으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마음. 그러니까 지금 강 씨 입장에서 정말 사면 초과인 상황입니다. 자, 박 변호사님. 예. 그러니까 이렇게 별의별 막 못 들어오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통하지 않으니까 예. 결국 흉금을 털어놓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.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습니다. 불편하죠. 불편하다. 나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애도 둘인데 또 이 조카까지 오면 애도 3명이고 살 수 없다. 계속 지금처럼 계속 집에 오는 건 괜찮은데 같이 살림을 합쳐서 사는 거는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솔직히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아내가 강 씨한테 말을 하지 않습니다. 아이고. 대화를 거부를 해요. 아하, 이래. 서운하다면서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화 한 번씩 할 때마다 하는 말은 그거예요. 우리 자매 간의 우정이 얼마나 좋은데 어떻게 우리 조카하고 언니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저런 얘기를 하니까 남편 강 씨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요. 이 주변에서는 이혼 얘기까지 좀 권유를 하나 봐요. 아이고야. 근데 이제 다른 건 문제가 없습니다. 다른 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처형하고 이 조카 문제 빼고는 괜찮거든요. 딱 그것만. 이것만 문제입니다.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. 자, 이혼한 언니 조카를 집에 기어이 들이겠다는 이 아내. 제가 받아들여야 할까요? 이렇게 하셨는데요. 자, 그럼 여기서 약식으로 오늘 한글날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세요. 한번 해볼까요? 먼저 아내입니다. 오빠, 성문이 오빠, 너 내 남편이잖아. 처가 식구는 가족 아니니? 우리 언니랑 내 조카 남이야? 오빠 이렇게 나몰라라 할 거야? 그럼 너 정말 사람 아니다, 동그라미. 여태까지 아니라고 했는데요.
좋습니다. 아유, 참. 자, 이거 뭐 뻔하니까 그냥 남편이죠, 뭐. 자, 그렇죠. 우리 박 변호사님부터. 예. 예, X입니다. 그러니까요. 예, 당연히 X죠. 어. 이 뭐 사실은 어떤 두 사람의 이 어릴 때부터 이 자매 관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납득하기 어려워요. 오히려 사실은 통상 자매간에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. 오히려 경쟁하고 오히려 싫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사는 건 뭔가 두 사람의 어떤 옛날 인연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그거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. 지금 단계가 봤을 때 남편이 이렇게 싫어, 남편도 만약에 좋다, 처형 돌아가 해라 이러면 모르겠지만 남편 극도로 지금 싫어하거든요. 어쨌든 간에 아내가 마음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. 자, 소장님. 네, 아내께서 뭐 착한 마음으로 그러시는 거겠지만 배우자에게 우리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들을 자꾸 요구하시면 그 배우자는 결국 지칩니다.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 무슨 배우자가 슈바이처나 마더타레사 정도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. 도리어 그냥 공간은 같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. 공간은 따로 두시고 뭐 처가 식구들끼리 일단은 이 긴급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회의라던가 대책을 강구해야죠. 그때 이 강 씨께서 좋은 남편이시기 때문에 옆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그 정도 모양새가 정상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. 근데 진짜 지금 제가 채팅창을 계속 보고 있는데 동그라미가 하나도 없네. 자, 백 변호사님. 동그라미 있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. 저는 이 아내분이 좀 저희 방송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좀 들고 일단 1차적으로 조금 전에 박상혜 소장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남편하고 할 얘기가 아니고요. 일단 본인의 엄마 아빠하고 할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뭐 저쪽 가족 이러면 좀 너무 야박해 보이니까 일단은 처가에서 이 처형의 부모님인 장인어른 장모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타개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짜 말 그대로 강 씨가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뭐 장인어른 장모님이랑 이제 저기 연 끊었어 그러니까 우리 집 와서 살아야 돼 이거는 너무 철없는 발상입니다. 아내 이거는 공감받기 너무 어려운 일이고 일단 먼저 본인의 부모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. 자, 이제 우리 가족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면서 끝내죠. 네, 아직까지도 X가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일단 알리님, 아내분 이 방송 보고 있다면 이거 정상 아니라는 거 빨리 인지하세요 하셨고요. 베어스 허그님, 남편분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길도님, 이왕 이렇게 된 거 눈에는 눈, 이에는 이로 시부모, 시동생, 시누이도 같이 살자고 합시다 하셨고요. 끄끄꾸꾸님, 내 집에서 눈치 보고 어떻게 삽니까? 이승우님, 그냥 언니하고 살라고 이혼해주세요. 이런 의견까지 주셨습니다. 참, 알겠습니다.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?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.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.